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낮에 만나는 미국 증시 라이브 5월 14일 수요일 애프터월가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저는 오히려 좀 불안해요, 요즘.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분명히 내가 악재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그림이 필요한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곳곳에서 뭐 중국에서 하나 터지죠. 영국에서 터졌죠. 이제 뭐 사우디에서 터졌죠. 이제 곧 뭐 튀르키예에서도 뭐 터질 수도 있대요. 계속 호재 만발의 뉴욕 증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오늘도 애프터월가 힘차게 1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앵커로서 이렇게 너무 한쪽 일변도로 좋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여러분도 아마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또 장이 또 그렇게 한번 뒷받침을 해줬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사실 CPI가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또 사우디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나타났고요. 나스닥이 보시는 것처럼 1.6% 급등을 이어갔죠. 다우가 마이너스가 나긴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종목이 너무나도 영향력이 좀 다우지수에서 크기 때문에 그 종목이 급락했던 거 빼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내놨어요. 이제 빈살만 왕세자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동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한다는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결단력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무려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뭐 거의 또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거의 1,000조 원 되더라고요. 역시 천조국의 나라 대단합니다. 그리고 CPI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3% 상승으로 발표가 됐고요. 상승폭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좀 웃어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단서가 들어가죠. 4월 물가지수까지는 아직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잖아 라고 하면서 5월부터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힘을 또 얻고 있는데 굳이 그래서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악재가 될 수도 있을까 싶은 부분을 하나만 꼽자면 또 금리가 그래서 좀 더 올라갔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혹시라도 시장에 브레이크를 좀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하나씩 모아서 애프터월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애프터월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미주미 장우석 부사장, 김준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걱정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부사장님. 걱정이 없죠. 네.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싶죠.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CPI까지 냉각되지도 않았겠습니까? 네.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게 걱정이다. 그게 걱정인데 네.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국 안에 혹시 도청 잔치가 좀 심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갑자기 왜 도청 제가 어제 네. 한 가지 흠이 뭐냐면 SM 목표지 올리지 않은 게 흠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간밤에 또 올렸어요. 네. 두 군데 올려갖고 우리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네, 우리 걸 봐요? 이야. 보는 게 안 싶어갖고. 레전드네 이거. 네, 하여간 농담이지만 네. 진짜 저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단점이 없는 시장을 처음 본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야,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부사장님 말씀에 힘이 있네요. 저도 진짜 오래 했지만 네. 이 정도로 악재가 없는 시장은 처음 본다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 7월 8일까지 유예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전에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한데 네. 한 6월부터는 조금 좀
빠지지 않겠나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아직 현재까지는 악재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예,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악재가 이게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시나리오도 짜놓고 이런 건데 그게 없는 게 오히려 걱정이 아닐까. 어디 다른 곳에서 갑자기 막 또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 그게 제일 아프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으니 지금 예상할 수가 없으니 일단은 뭐 이대로 좀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즐거움이 오늘 김준영 연구원의 헤어스타일의 효과 야, 이거 난리 났습니다. 사실 제 의상 갖고도 다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김준영 연구원 헤어스타일 나오면서 제 의상 얘기가 다 묻혀버렸어요. 아유, 무슨 일입니까?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어디 면접 보러 가시는 거 아니죠? 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그냥 머리를 좀 잘랐더니 앞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예. 앞머리는 괜찮은데 마이크는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예. 그래 또 뭐 분위기 좋으니까 또 김준영 연구원 머리도 이렇게 날아가고 시장도 날아가고 좋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너무 이런 좋은 소식들이 좀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네. 오히려는 이제 마치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좀 반대로 너무 좋은 소식만 있으니까 네. 갑자기 안 좋은 소식 하나가 터졌을 때 약간은 좀 시장에서도 급격하게 또 냉각이 될 수도 있는 그 그러니까요. 우려를 네. 안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우선 너무 좋은 소식들이 사실 많고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파티를 좀 즐길 시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너무 좀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경기도 점점 좋아질 것 같은 모습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래서 증시를 또 이끄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뒤로 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찾자면 금리인데 금리가 계속 요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제가 어제 본 걸로는 뭐 바클레이스에서 12월까지 늦추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그 관세 악재를 안고 있던 시장이었으면 충분히 이거 너무 아쉬운데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기가 이렇게 괜찮은데 굳이 금리 인하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지어낸 게 경기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악재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네. 말씀하신 금리가 올라오는 거에 따른 그거 외에는 별로 없다. 원래는 이제 스캇 베스트가 내리기 원했는데 그렇죠. 지금 정반대 모습 나오니까 솔직히 그거 외에는 별로 없죠. 지금은 악재가 없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없습니다. 같아요. 예. 어, 인정하시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김준영 연구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혹시라도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우리도 악재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나 만들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뭘 거잖아요. 찾고 뒤지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요. 뭐가 있는지 악재를 굳이 악재를. 누가 듣고 있으면 또 그거 활용할까 걱정이네요. 어쨌든 뭐 다들 난리 났네. 오늘 샵 갔다 오셨나? 뭐 소가 잘 핥았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김준영 연구 회심의 머리 하셨는데 칭찬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에 지수 선물도 웃고 즐길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린라이트인가요, 레드라이트인가요? 지금 제가 보겠습니다. 다우, S&P, 나스닥까지 마이너스 0.02% 정도? 예. 거의 뭐 약보합. 약보합. 약보합이고 네. 이건 빠지는 것도 약간 싫은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장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예.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맵도 보시면 네. 엔비디아 올라가는 거 정도 오. 보시고 저 밑에 예, 초록색 유난 빛나는 헬스그룹. 거 뭐예요? 유난 헬스그룹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거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켄터피트 제럴드에서 다시 한번 이제가 바닥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와다 보니까 예. 지금 시간 내에서 주가가 조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악재가 많이 겹친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언제든지 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유나이티드 헬스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다우만 이렇게 마이너스 났던 날이 두 번째거든요. 그때 한 번 크게 급락을 유나이티드 헬스가 한 번 맞았었고 오늘 그러니까 간밤에 한 번 더 맞으면서 이렇게 다우만 좀 소외되는 모습을 두 번 봤는데 이 일각에서는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왜 혹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CEO가 사실 사임했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좀 그 자체가
사실 좀 정확하게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문제이고 도망간 건가요? 약간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도 바라볼 수도 있는 네. 시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이렇게 철회가 됐다면은 사실 어떤 가이던스가 다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체적인 이 PBM 업체들 좀 이런 제약업계에서 좀 강한 좀 칼날을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좀 파악한 이후에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좀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약가이나 행정명령을 우려하면서 최근 한 2주 동안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실제로 서명하고 나서는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아졌나 싶었더니 간밤에 또 빠졌더라고요. 헬스케어 확실히 변동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변동수 갖고 있고 지금 계속 얻어맞으니까 좀 피하라고 제가 조언 드렸죠. 예. 근데 유나이테스 그룹은 환자가 몰리는 게 문제입니다. 환자가 몰리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환자를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올라가는데 보험료 올리기가 또 쉽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볼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고 이 기업의 반등 시점은 적어도 가을이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멀리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저점은 잡지 말라고 조언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약가이나 뭐 이게 성공된다 안 된다 얘기는 있습니다만 성공된다면 그러면은 약지으로 다니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유나이티드 헬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나가죠. 나가고 네. 오는 환자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는 게임이니까 그냥 아예 보지 마시죠, 이건. 이 종목. 당분간 좀 밀어넣는 걸로. 예. 이 외에 제가 봤던 종목 중에는 그 시간 외에 뭐 아메리칸 이글 이 종목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10% 넘게 급락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의류주들 전반적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뭐 룰루레몬뿐만 아니라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조금 초를 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에 이 아메리칸 이글 같은 경우는 우선 그 경제 불확실성과 관세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주가에는 사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살펴봐도 일단 재고 비용이 한 7,500만 달러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매출도 전년 대비 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매출도 감소하는데 가이던스도 철회를 해버리니까 예. 네,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사실 이 의류라는 기업들이 기본적인 특징이 사실 올해 못 팔면 이번에 못 팔면 사실 다음에 다시 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뭐 떠리로 밀어내야죠. 네, 다 그거밖에 그냥 없죠. 완전히 네. 다 그냥 깎아서 뭐 아울렛이나 예, 그런 데 그쵸, 보내야 그쵸.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긴 이 재고 비용들 그리고 판매가 적어진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다른 뭐 전자제품이나 다른 어떤 산업재보다는 더 크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네, 이런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옷은 또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네. 올해 놓치면은 또 내년에 2월에서 팔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 네. TJ 맥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TJX가 워낙 그 안 좋은 옷을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아, 그래요? 할인 업체인데 사상 여기는 오히려 최고치입니다. 좋네요. 네. 사상 최고치니까 지금은 옷이 재고를 떨이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옷을 보는 게 아니고 무게 달아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이 사실 우리 업체가 잘 된다? 넌센스죠. 저거 보니. 예. 아니 그 간밤에 그 온홀딩스는 막 급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는 또 요즘 잘 팔리는 브랜드라서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네, 사실 이제 그 어느 정도 온홀딩스는 워낙 전반적으로 좀 젊은 소비자들에게 핫하고 네, 요즘 항상 러닝 많이 하니까. 그렇죠. 러닝붐이 사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그러니까요, 예. 네,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러닝 시주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트렌드를 타고 또 사실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것도 다 이런 호카나 온러닝 같은 많이 기업들의 밀렸죠. 네, 부흥에 네. 좀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온 같은 기업은 좋았지만 네, 이렇게 아메리칸 이글처럼 조금은 좀 레거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레거시스러운 모습이 있는 의류 업체, 특히나 이제 신발보다도 의류의 그 트렌드가 조금 더 빠르다고 봤을 때 더더욱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아메리칸 이글이 의류주를 뭐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연간 가이던스를 깎는 혹은 감추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뭐 관세가 뭐 어느 정도 타결과 합의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경기 둔화의 가능성, 소폭 둔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돌발 악재 시나리오로 갖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는 키워드 탑5 확인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탑5 키워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사우디로부터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는데요. 제가 이거 아침에 좀 봤어요. 근데 진짜로 미국만 6천억 달러를 벌고 사우디는 도대체 뭘 얻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멱살 잡을 수준이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결국 이 소식 하나가 전반적인 시장을 급등시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뭐 에너지, 뭐 안보, 뭐 국방, 기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었고, 사실 사우디가 무엇을 얻었냐라고 본다면 결국 미국과의 좀 긍정적인 관계, 사실 또 사우디도 결국에는 오일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AI를 키우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AI로 키우는 과정에서 사실 선택지가 미국 아니면 뭐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을 완벽하게 또 선택을 하기에는 많은 인프라나 많은 또 고급 칩들이 다 미국에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미국의 손을 잡고 조금 더 차기 어떤 AI 시장으로 나아가는 이런 선택을 좀 한 것으로 많이 보이고요. 또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원하면 얼마든지 또 그 기름값을 미친 듯이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공포감도 뭐 일부 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가서 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은 유가 내려버려서 너네 힘들게 할 텐데 괜찮겠어?라고 하니까 이제 또 사우디가 막 퍼주고 이렇게 됐군요.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워낙 또 두 가지 이해가 그래서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라면은 이제 AI. 네, 새로 이제 올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싶어하는 이 빈살만의 의도와 그리고 언제든지 오일을 공격할 수 있는 트럼프의 역량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두 가지 의도가 이해가 잘 맞아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그 예전에 얘기했던 드릴 베이비 드릴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 일단 오늘 나왔던 이 건이 과거 얘기했던 큰 건이 이거였나요? 큰 건? 뭐 무역이 엄청난 아니었네. 거 하나 나올 엄청난 거죠. 거. 이 건이겠죠? 엄청난 게 사실 그 당시에는 무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원래 중동으로 가기 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중동으로 가기 전에 발표했던 것 중에 무역이 아닌 것 중에 사실 가장 큰 거는 헬스케어, 약이죠, 네, 약간. 네, 예. 약가 인하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약가 인하에 대해서도 시장 영향력이 컸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 사우디 얘기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서 이게 더 큰 거라고 그냥 해석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들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네, 일단 전체 6천억 달러 중에서 뭐 방산 부분만 사실 1,420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 예. 외에도 뭐 AI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함께 이제 뭐 2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또 뭐 세일즈포스나 오라클 그리고 알파벳과 같은 기업들과 연합해서 기술 부분에 한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등 이미 그냥 부르는 숫자가 최소 100억 달러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AI 인프라를 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AI 인프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설치해 주는 거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가 정말 퍼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우디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대신에 어떻게 보면 또 투자를 하면 또 사실 일부 또 지분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 외에도 뭐 자체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볼트라던가 뭐 이런 자체 그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국부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또 그와 관련해서 지분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좀 기술과 관련된 추가적인 제휴도 사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나중에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이런 AI 공장이라고 하죠. 네, 결국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하고자 하는 해야죠, 네. 사우디도. 이런 의도가 있고 사실 이미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부분에도 추가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네, 기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엔비디아 칩도 18,000개인가요? 예, 네, 그거를 맞습니다. 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이 300칩이죠. 예. 최고 성능 좋은 건데 그거를 그 정도 구입하면 한 7억 달러 며칠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 좋아질 수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만약에 커지면 10배까지 커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간밤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조금 올랐죠, 기업이. 그래요? 플러스 5% 올라갔죠, 5%. 5%면은 그렇게 오른 거 농담이고, 예, 좋았는데 예. 이거는 그나마 단비죠, 단비. 예. 왜냐면 계속 규정에 있다가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엔비디아 거는 이번 주까지 이어지지 않을 호재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또 다 이제 월말 되면은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다다음 주 5월 28일이죠. 예, 그러면은 엔비디아 얘기는 계속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조금 일찍 또 반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어쨌든 사우디 건이 그만큼 크게 시장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이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제 요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 내가 살아 했제. 네. 결국에 또 이렇게 증시가 워낙 좋은 모습 보이니까 더 오를 거다. 예. 이거 말고 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까지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오를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 아직도 할 수 있는 협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동 가서 첫날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일이랑 모레까지 하면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돈 많은 나라 다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 엔비디아 칩이 여기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이렇게 파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좀 더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 사실 서학개미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 미국 주식층에서 1위가 테슬라지만 2위가 엔비디아고요. 네. 또 엔비디아 투자 금액도 한 110억 달러로 야.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번 소식 여전히 정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냐? 물론 중동에서는 뭐 UAE나 카타르도 있지만 이 케빈 헤셋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앞으로도 한 25개국이랑 협상을 할 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며 이 긍정적인 소식들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돌아오면 어떤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 이제 또 사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제 기억으로 그날이거든요. 영국이랑 합의하면서 그렇죠. 예, 네. 그날 되게 막 뭔가 대단한 거 발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아놓고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생각에 이제 또 주식 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계획들이 다 있으니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진전 있다 하는 발표를 믿고 싶어요 이제. 저는 이제 로켓 이제 사고 싶어. 저는 이제 트럼프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진짜 그 약간의 이분이 협상에 진짜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진짜요. 이제는 사실 그렇게 욕을 했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뭐 욕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 연구원님 좀 기대 걸고 시장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조금 더 이제 기대를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간하고 얼라타이어여가지고 얼라타이어는 아니 이거 S&P 500 뭐 전고점 뚫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는 네. 과거에 또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사실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정도의 정말 높은 상승을 좀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에 거의 지금 다가서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 안 남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4% 남았기 때문에 4%면 이틀만 가면 가거든요. 네. 물론 거기까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두 단계 가면 대단히 그렇죠. 좋겠지만. 근데 어제 보니까 S&P 500이 연간 그 수익률 기준으로는 플러스 돌파했더라고요. 돌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돌파를 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언제 사채가를 가는가를 조금 더 살펴볼 때가 아닌가. 벌써 하책가를. 진짜 다들 이렇게 웃음을 지을 수가 없네요. 하얀 이빨을 다들 이렇게 드러내놓고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바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엔비디아 얘기 저희가 방금 했잖아요. 3조 달러 클럽의 재진입 성공했습니다. 3조 달러 클럽, 시가총액 3조 달러가 어떤 종목들이 있죠? 네, 현재까지는 이제 세 종목이 있는데요. 네. 원래는 1위였었지만 이제 약간 2위로 내려온 애플, 그리고 현재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이렇게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사실 또 작년에는 한때 세계 1위까지 좀 찍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이 1위가 조금 더 뭐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많이 그랬었죠. 있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제 좀 여러 가지 악재들과 약간의 너무나도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셀사이드 단에서 매번 실적이 나올 때마다 훨씬 더 높은 기준치를 제시하면서 사실 이미 월가에서 기준치를 제시를 했는데 자기 임의로 더 높은 기준치를 가지고 이제 내리꽂으면서 조금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그렇죠. 드디어 다시 한번 이제 3조 달러 클럽에 재진입했습니다. 그 3조 달러 클럽에 재진입하는 뭐 1등 공신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사우디발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18,000개 아까 잠깐 부사장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액수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뭐 몇 억씩 하는 거잖아요. 네, 대충 뭐 한 얼마 되죠? 7억 달러에서 네, 10억 달러 사이가 예, 될 예, 것이다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막 엄청 크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과 같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트너십 엔비디아가 발표한 파트너십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일단 GB310 당연히 뭐 18,000개 판매를 했지만 그 외에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휴메인이 결국에는 이 물리 AI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를 위해서 뭐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통한 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등 추가적인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매출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결국에 이 시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지배적인 위치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써주는가인데 결국에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결국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식도 같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세계 3위지만 장중에는 한때 2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지금도 2위예요 시간에서. 아 시간에서 예, 다시 2위입니다. 올라와서. 예, 올라왔죠.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딱 일주일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보면 미국 말고 딴 데에서 팔기가 이게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을 계속 막으려고 하니까 젠슨 왕이 그거 가지고 아니 중국 막으면 안 된다고 막 읍소를 해도 계속 차단하려고 하고 막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라 오히려 돈 더 내게 하고 55억 달러. 예,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중국 한번 뚫리니까 이제 중동까지 뚫리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이 순식간에 두 개가 엄청 큰 시장이 늘어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젠슨 자체가 가셨네 직접. 가신 거를 미리 얘기했으면 샀을 텐데 그죠? 아 그렇죠. 중동에요? 네, 갔어요. 갔고 예. 머스크도 같이 갔다는. 맞아요. 네, 머스크도 지금 가 있죠. 그 두 분은 일단은 그냥 사진만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는 걸로 그니까요.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서 이제 엔비디아는 한숨 놓는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아, 그냥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그냥 단순히 뭐 그래픽 카드 팔았다, GPU 팔았다, 그리고 뭐 테슬라가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GPU 팔면은 거기서 이제 아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테슬라 입장에서도 스타링크 승인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스타링크 승인 받으면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고 뭐 로보택시까지 진출해서 뭔가 이제 또 다른 기지, 전진 기지처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가장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결국 엔비디아 반도체가 사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쿠다거든요. 그쵸. 네, 예. 결국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너무 쿠다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이 잡힐 수밖에 강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도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로봇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 뭐 로보틱스 이쪽을 얼마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건 다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의 엔비디아가 또 다시 어떤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보여줄지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시점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5월 28일 날 시점 발표할 때 전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그러네요. 가이던스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 시점을 짠 듯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채팅창에 AMD도 힘내라 하시는데 AMD도 긍정적인 소식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우디 쪽에서? 네, 이번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미국까지 이어지는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 네, 그래서 한 5년간 100억 달러 정도 네,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휴메이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시스템, 뭐 광섬유 연결 같이 조금 하드웨어 단을 주로 맡는다면 이제 AMD가 나머지에 들어가는 뭐 칩과 소프트웨어를 맡아가지고 좀 서로 분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까지 다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 리사수 CEO는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 글로벌 AI 인프라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하면서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자화자찬하는 굉장히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발표이기도 그럼요.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도 긍정적인 소식 발표하면서 네, 미국 전반적인 이 반도체 산업단에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예, 하루 만에 중동 간지 하루 만에 뭔가 진짜 약속이 이미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루 만에 발표가 나올 거면 반도체 AI 쪽에서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선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덕분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승 전환, 연간 수익률 상승 전환에 성공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약에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2025년 플러스로 마감하게 된다면 예. 역사상 네 번째로
연초 대비 15% 하락한 이후 상승한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해다, 뭐 본 적 없다, 막 이런 장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역대급이죠, 이거는 진짜. 네, 그래서 사실 진짜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네 번째인 이런 역사 속에 또 와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뭐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역사책이나 뭐 위인전 이런 거 보면서 아 역사의 순간들에 이런 대단한 일들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왔는데 나도 이때 살아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한 질문들이 주식을 뺀 분들이 다시 못 들어와요 지금. 어렵죠.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미국은 안 파는 거 정답인데 한 이번에 시장의 조정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네. 다시 못한 게 아쉽다. 못한 게 아쉽다. 그 그러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예. 뭐 물론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분위기가 좋아질 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셨을 예, 거예요. 그렇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주식을 파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일인지를 입증했다 정도로 예.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CPI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이 기다렸던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 이번에 CPI를 살펴보면은 사실 뭐 전년 대비 코어 CPI가 인라인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맨 처음에는 이제 장중에 CPI가 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뭐 S&P 500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주요 증시의 수치들이 순간적으로 증가를 했다가 근데 또 워낙 현재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약간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뭐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좀 소폭이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상승한 모습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일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CPI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를 그래도 좀 지웠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뭐 달러 하락하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금리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가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 결국에 네. 어차피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 하락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위험 자산 좀 선호 쪽으로 바뀌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10년물 금리가 좀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자산 선호도가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스카 베센트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음 아프겠지만 시장이 좋아지면 또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못 갔잖아요. 네. 하나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는 올라가는 당연한 거로 보이고 있고 저는 한 가지 놀란 게 CPI가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낮게 나왔고 이제는 금리 물가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시장에 단점이 없는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물가 인하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또 이 드미니미스 그래서 저가 제품들도 사실 관세가 또 다시 인하 협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테무신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편 수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120%에서 54%로 감소하고 뭐 상업용 택배 수포도 한 145%에서 30%까지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왔네요. 네, 추가적인 관세가 인하가 또 예상이 되니까 당연히 이것이 또 물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좀 이 향후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계속해서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워낙 이렇게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예. 또 시장에서 누군가는 항상 이런 긍정적일 때 약간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꼭 있는데, 네, 또 제레미 시계 이 교수께서 이번에 사실 관세 진짜 효과는 이번 CPI가 아니라 진짜로 오려면 한 6월, 7월쯤에는 가봐야 뭐 알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네. 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있었는데 네. 뭐 관세 영향은 그래도 좀 단기적일 것 같고 또 연준이 너무 만약 순간적으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과잉 대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역시나 금리 인하는 좀 내려줄 때는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를 포함한 대다수의 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게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현상을 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내려가면서 경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걸 완전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꺾여버린 그런 상황이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었기 때문에 물가의 예상치 하회 역시 뭐 일각에서 이렇게 우려의 시선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요. 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경기 침체 위험을 낮췄다. 그리고 목표가를 인상했다. 목표가라는 게 아마 S&P 500의 전망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사실 굉장히 많은 IB와 그리고 여러 가지 리서치 펌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 위험이 정말 많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당연히 경기 침체가 준 만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S&P 500 목표가를 인상을 했는데요. 그래야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동안 사실 올해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많은 IB에서 이미 목표가를 좀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먼저 대표적인 리서치 펌 중에 하나인 이 야데니 리서치에서는 이 목표가를 원래 기존에 6,000이었다가 6,500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인상을 했는데 500이나 높였네요. 네, 특히 결국에 이렇게 500을 높이게 된 이유는 원래 기존의 침체 위험 한 35%로 봤다가 지금 25%로 줄였고요. 네. 물론 이번에 이 S&P 500 목표가가 올리긴 했지만 사실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2025년 S&P 500의 목표가는 7,000입니다. 그래서 사실 7,000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올렸구나. 네, 조심스럽고 사실 더 가야 할 곳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슈들이 좀 잘 해결되고 원래 작년 말에 예상했던 뭐 AI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이 온다면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인상될 여지가 있다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야데니 리서치는 이와 함께 뭐 달러도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낙관을 했기 때문에 달러,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 상승 말고도 달러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IB죠.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목표가를 기존 5,900에서 6,100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제 물론 이 6,100이지만 사실 골드만삭스도 작년 연말에 혹은 이제 올해 연초까지 예상했던 이 S&P 500 6,500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네요. 앞으로도 갈 이런 좀 버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침체 위험도 기존 45%에서 35%로 인하하는 등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시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제가 보니까 조금 약간 얄미운 게 최초에 발표한 6,500, 그 다음에 5,700, 그 다음에 5,900, 6,100이라서 맞출 때까지 계속 아니 그러니까 나와요, 이건.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진짜. 했던 게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뭐 증권가 뭐 못 믿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는 그렇죠. 게 하도 이거 수정을 많이 하고 못 맞히니까 그리고 뭐 박스를 막 2,400에서 2,800 막 이런 식으로 제시하니까 그렇죠. 그게 좀 답답한 건데 근데 역으로 그렇게 또 이해를 해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골드만삭스가. 근데 그럴 수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 너무 급하게 움직이니까 따라온 거네요. 그러니까 전망이 아니고 그냥 따라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따라잡기 뭐 골드만삭스도 힘든 거죠. 사실 이렇게 바꾼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도 처음 겪는 어떤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야데니도 최초에 7,000, 다음에 6,400, 6,000, 6,500이기 때문에 4번을 조정했어요 지금. 야데니도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만큼 어려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뭐 나쁜 건 없잖아요. 나쁜 건 없죠. 그렇죠. 저가 유일하게 나빴던 부분 이거였는데 이것까지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진짜 시장은 나쁠 게 없다라고 보는 그러니까요. 거죠. 어제 딱 얘기하셨던 그렇죠. 게 어제 얘기했죠. 골드만삭스가 침체 위험만 낮춰놓고 목표치 S&P 500 전망치를 올린 데가 없다 했는데 저도 어제 밤에 그냥 기사 이렇게 서치하다가 골드만이 바로 올렸더라고요. 도청을 하고 있는 네. 궁금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IB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이외에 뭐 바클레이스, JP모건도 의견을 조금 바꾼 게 있었나 봐요. 네, 바클레이스도 결국에 특히 침체와 관련해서 그냥 아예 뭐 침체 위험은 없을 것 같다. 아예 없대요? 네, 아예 없을 것 같다라고. 시원하네. 너무 시원하고 또 JP모건은 사실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60%에서 50%보다 미만으로 그냥 50%보다 아래다 정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정말 60이라는 사실 과반 이상에서 과반 이하로 내려간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50% 미만은 또 뭐예요? 그냥 뭐 45면 45, 뭐 40이면 50% 미만. 다들 좀 조심스러움이 느껴지긴 하네요. 네,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급변했던 이유도 트럼프 때문이고 또 급락했던 이유도 트럼프 때문이니까 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을 그렇죠. 예. 완벽하게 또 바꿀 수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충분히 저희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아이비들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침체와 관련해서 뭐 영국의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만약 관세율이 지금 현재 15%가 유효 관세율이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분명 대공황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치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절인 한 27%로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낮기 때문에 분명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가 한 GDP 같은 경우는 3% 미만 정도로 그래도 충분히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 이어졌고요. 네. 다만 다만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잘 나갈 때 누군가 한 명은 브레이크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UBS가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니 다운그레이드? 네, 투자 의견이 원래 좀 증시가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UBS가 이제 지금은 중립으로 이렇게 낮췄고요. 오. 근데 중립으로 낮춘 이유가 결국에는 최근에 S&P 500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냥 자신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신중하자는 의미에서 예. 낮췄다라고 했고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증시가 긍정적인 모멘텀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네. 부정하지 않고 긍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좀 조심스러워진 의견 정도다. 그냥 시장에서 누군가 한 명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다. 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BS 의견 어떻게 이럴 때 생각하십니까? 반응 있잖아요. 네. 옵스. 와, 옵스네요. UBS가 네. 그래서 UBS예요. 네. 약간 시장의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뭔가 혼자 아니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좋아해서 저는 별명이 옵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조금 뒤처진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약간 지금하고 안 맞는 얘기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그레이드는 조금 오버한 것 같기는 오버한 하네요. 것 같죠. 예. 아마 본인들의 그 조회수 급증 그런 게 아닌가. 유튜브 좋아하는구나, 네, UBS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현금을 쓸 때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현금은 내려갔을 때 사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따라가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뭐 그런 맥락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 어차피 또 이렇게 누군가는 항상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예. 저점에 사야 한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네, 그렇지만 또 사실 미국 주식의 매력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그냥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면은 꾸준히 또 오른다는 것이 미국 주식의 매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매력을 봤을 때는 또 너무 이제 안 샀다가 또 너무 크게 후회를 하셔가지고 네. 너무 위에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그냥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계속해서 지금 그 실적 같은 거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DCA 같은 방식으로 혹시나 굉장히 투자하실 때 겁이 나신다면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달러 또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이럴 때 안 사면 또 언제 사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미국 증시의 메리트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확인을 가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미뤄진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저희가 오프닝 얘기할 때 굳이 뭐 조금 아쉬운 거 하나 찾자면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더 미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또 미뤄졌다는 건가요? 네, 이제 원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처음에 연초까지만 해도 뭐 5월쯤에는 뭐 금리 인하 막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사실 그랬죠. 6월로 밀리고 예.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이제 9월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먼저 시장의 전체적인 생각을 바라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아마 9월 첫 금리 인하는 9월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금리 인하 횟수도 한 2회 정도로 이제 시장이 원래 그 전에 예상했던 뭐 3회라던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그러네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부사장님도 꾸준히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금리 인하할 명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명분이 없죠. 네. 없고 저가 생각해도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많이 물가가 다운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없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4번 안 되고
작년에 7번이었거든요. 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CME는 높지만 결국은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CME도 어느새 6월도 뭐 90%가 동결이 돼 버렸고, 7월도 거의 60% 넘게 지금 동결 의견이 우세해졌더라고요. CME는 참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반기에는 진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안 하면 오히려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니까 뭐 크게 나쁘게 받아들일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아이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한번 체크해 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사실 굉장히 많은 IB들이 아까 봤던 이 CME 패드워치는 기본적으로 이 채권 트레이더들이 주로 예상을 하는 거라면 IB들은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원래 골드만삭스도 분명 2025년에 처음에는 3회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예. 이번에 1회 인하로 변경을 했고요. 그 1회 인하 시점도 9월이 아니라 12월에 첫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2월. 예.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도이치뱅크, 바클레이스, JP 모건까지 모두 다 지금 12월이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는 한 7월이랑 9월에 각각 1회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의견 부정적으로 바꿨고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물론 기존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 1회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시점은 9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9월이 아니라 12월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IB들은 이제는 12월에 한 번 정도 하면 거의 충분하다.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아예 그 아까 이야기했던 야덴이 그쪽에서는 아예 못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강경한 발언이 있었던 게 이제 야데니 리서치인데요. 네. 올해 금리 인하 정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경제도 사실 좋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또 남아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와 반대로 그래도 가장 좀 긍정적이었던 IB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시티가 원래 기존에 6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7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경했는데도 7월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시티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1월까지 한 거의 매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간 1월까지 한 125bp 네. 이 정도로 예상을 했을 만큼 좀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네, 조금 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미국은 이렇게 보면 의견이 진짜 다양해요. 예, 우리가 뭐 대세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다르게 타는 그런 아이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일 빠른 게 CT에서 7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점점 늦어지면 12월까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뭐 별말 없나요? 불편해할 것 같은데 또. 트럼프는 역시나 지금 굉장히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외 순방 나가서 네. 증시 살릴 수 있는 많은 것들 해오고 있고 네.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낮아졌는데 네. 자꾸 전망은 뒤로 가니까 야 사우디 가서도 이걸 써요? 예. 굉장히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하드워커. 예. 그래서 뭐 원유 가격도 자신이 줄여줘, 뭐 약간 의약품 가격도 줄이려고 해, 다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데 네. 왜 파월은 금리 인하 안 하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금리 인하를 좀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분명히 사실 뭐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분명 네.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시장에는 부정적으로도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용히 이렇게 해외에서 협상 잘 해가지고 긍정적인 소식만 좀 가져오고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는 글을 좀 줄이는 게 훨씬 더 증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이크 유럽 앤 차이나인데 유럽 차이나는 경제가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예. 망가졌는데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이걸 같이 비교할지 웃기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예, 코너 속의 예, 코너 그냥 같은 그냥 느낌으로 그냥 의미 생각해요. 없이, 예. 예. 트럼프가 무슨 말 했나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보는. 네. 자, 여기까지 저희 키워드 탑5 달려봤는데요. 이럴 때 또 맛있는 미국 주식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진짜 맛있는 주식이잖아요. 팔란티어. 예. 정말 이 주식을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주식 같기도 하지만 또 이 주식만 한 게 없더라고요. 아는 맛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는 진짜 정말로 신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방이 없다, 상방이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또 결국 이번에 사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팔란티어가 뭐 AI와 관련해서 엄청난 이 잠재력과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 이 사우디가 방산 부문에 1,420억 달러
또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결국 그러네요. 이것도 연결되네요. 네, 결국 이 $1,420 내용들 다 살펴보면은 결국 첨단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팔란티어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 팔란티어가 지난 실적 발표 당시 했던 발언 중 하나가 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이 너무 좀 AI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몇 년 걸릴 것 같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서 좀 주가가 그래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우디 부분에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면 뭐 다음에 딱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이제 글로벌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팔란티어를 한번 이렇게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 와, 올해만 69% 올라왔어요. 69%. 야.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러네요. 사상 최고 찍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목표 주가 150이 나왔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지금 단점도 없는 이거 종목인데 굳이 얘기하자면 멀티플 높은 거에는 단점이 안 보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네. 국내 사각기업 꾸준히 사갖고 지금 아마 다 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뭐 그죠? 채팅창에 그런 얘기 있어요. 팔란티어 안 산 사람 없지? 뭐 이 정도로 그렇죠. 다들 좋아하는 그런 10분 종목입니다. 중에 8분이 보유 중이래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에. 거의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있으니까 아마 그 수량의 차이지 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 팔란티어 참 맛있는 주식이죠. 아는 맛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팔란티어의 신고가 행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을 대비하는 전략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혹시 무슨 얘기해 주실지 궁금한데 부사장님. 오늘은 잠깐 쉬는 거고요. 쉬는 네. 거고 문제는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장 시작 전에 나오는 월마트 어닝이 있습니다. 월마트가 지표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월마트 CEO께서 좋지 않은 얘기 하지 않을까 전망을 네. 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쉬고 예. 월마트 실적에 예. 대비하자. 예. 혹시 연구원님은요? 네, 결국에 모든 것이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리딩방이 다시 한번 또 오픈되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잠깐 쉬었는데 네. 다시 오픈됐으니까 뭐 우리 다 같이 타야죠 뭐. 그렇죠. 세계 대통령이 뭐 살았는데 뭐 같이 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리딩방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 시장에 작용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희가 내일도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방송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